네, 오늘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거는 단편으로 좀 길어요. 그래서 네 번에 걸쳐서 한번 나눠 읽겠습니다. 해변에 새로운 얼굴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이 있다는 것이다. 드미트리 예비치 구로프는 얄타 온 지 2주일이 지나 이미 이곳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러므로 차츰 새로운 얼굴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베른의 찻집에 앉으려니 젊은 부인이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몸집이 작은 금발으로 베레모를 쓰고 있었다. 그녀의 뒤에 스피츠 종의 흰 강아지가 따르고 있었다. 그 후에도 그는 시리 공원이나 내거리 광장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여인을 보았다. 그녀는 언제나 혼자였으며 한결같이 베레모를 쓰고 흰 스피치를 데리고 산책하고 있었다. 누구 한 사람, 그녀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으며 다만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이라 부르고 있었다. 저 여자가 남편이나 아는 사람과 함께 오지 않았다면 한번 사귀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군.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는 아직 40도 채 되지 않았는데 12살 난 딸 하나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두 아들이 있었다. 아내를 맞이한 것은 그가 대학교 2학년 때 일이었으므로 지금 아내가 훨씬 늙어 보였다. 키도 크고 눈썹이 짙은 여자로 순진하면서도 거만하고 고집이 셌다. 거기에다가 자칭 지적인 여자였다. 상당한 독서가로서 편지도 개정된 맞춤법으로 썼는데 남편을 드미트리라고 부르지 않고 요즘 유행하는 식의 지미트리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식이었다. 한편 그의 마음속으로 아내를 깊이가 없고 생각이 얕은 시골뜨기 여자라고 생각하고 갑갑하게 여겨 집에 붙어 있지 않았다. 따로 애인을 두기 시작한 것도 상당히 오래전 일이며 더욱이 몇 차례나 거듭되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여자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반드시 나쁘게 말했고 어느 자리에서든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면 이런 식으로 비하했다. 저급한 인종들이죠. 그는 여자를 그렇게 평가할 자격이 있을 만큼 쓰디쓴 경험을 쌓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은 이 저급한 인종 없이는 단 하루도 살지 못하는 존재였다. 그에 있어 남자들의 세계는 지루하고 울적하여 말도 제대로 하지 않고 냉담한 태도를 취하지만 일단 여자들 속에 끼어들면 느긋하게 해방된 기분이 되어 화제의 선택에서 행동과 태도 이르기까지 참으로 자연스러워졌다. 그뿐 아니라 상대방이 여자라면 잠자코 있기만 해도 마음이 편했다. 아무리 그의 용모나 성격에는 천성적인 매력이 있어서 여자들의 마음을 끌거나 여자를 유혹하기에 충분했다. 그는 자신의 매력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역시 어떤 힘에 이끌려 자석처럼 여자 쪽으로 끌려갔다. 대체로 남녀 관계라는 것은 처음에는 생활이 단조로움을 제거해주는 활력소가 되기도 하고 애틋한 모험을 느끼게 하지만 소위 지성인들, 특히 그것이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없는 모스크바 사람의 경우라면 점점 복잡한 관계로 발전하여 결국 그 늪에 허우적거릴 것이다. 이와 같은 경험을 거듭한 덕택에 그는 그것을 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가슴을 들뜨게 하는 여자를 만나 뼈저린 경험도 기억에서 사라져 버리고 인생이란 다 그런 것이라고 합리화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해질 무렵 그가 공원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다. 베레모를 쓴 여인이 담담한 표정으로 옆에 있는 테이블을 향해 다가왔다. 그녀의 표정이나 걸음걸이, 옷차림이나
머리 모양 등으로 미루어 보아 그녀는 상류 사회의 유부녀로 얄타군요. 얄타에 처음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더욱이 지금 혼자 있는 것을 지루해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 지방이 매우 보수적인 곳이라 온갖 소문이 난무하고 있음을 알지만 어쨌든 그것은 근거 없는 헛소문이 대부분이어서 그는 처음부터 문제 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런 종류의 이야기는 대개 자기 자신이 그런 짓을 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작자들에 의해 창작되는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막상 그 여인이 세 발짝도 떨어지지 않은 옆 테이블에 앉게 되자 쉽사리 여자를 유혹한 일이라든가 깊숙한 산속으로 드라이브한 일에 대해 쓴 단편 소설들이 새삼스럽게 떠올랐다. 짧고 순간적인 정사, 이름도 성도 어디서 사는 누구인지 모르는 여인과 로맨스라든가 하는 유혹적인 상념이 그를 사로잡고 말았다. 그는 부드럽게 개를 유인했다. 개가 다가오자 그녀가 눈치를 채지 못하게 손가락을 세워 위협을 해 보였다. 개가 으르렁거렸다. 크루프는 다시 한번 개를 위협했다. 여자가 슬쩍 그를 쳐다보던 이내 눈을 내리깔았다. 물지는 않아요. 그림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얼굴을 붉혔다. 뼈를 주어도 괜찮을까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고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얄타에 오신 지 오래되십니까? 닷새 정도 됐어요. 저는 그럭저럭 벌써 2주일이 됩니다. 두 사람은 잠시 잠자코 있었다. 하루는 빨리 지나가지만 이곳은 정말 따분한 곳이군요. 그녀는 그를 보지 않고 말했다. 모두들 지나가는 말로 이곳이 지루하다고 말씀하시죠. 솔직히 말해서 베려프나 지즈드라, 러시아 중부에 있는 마을이래요. 사는 시골 동네에서 지루한 줄 모르고 정착해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곳에 오기만 하면 지루하긴, 무슨 먼지가 이렇게 많아 하는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죠. 마치 그라나다, 스페인 안달루시아인 도시래요. 그라나다에서도 온 듯이 떠들썩하게 말이죠. 그녀가 웃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 아직 낯선 탓으로 말없이 식사를 계속했다. 그러나 식사를 마치고 어깨를 나란히 하여 밖으로 나오자 이내 농담 섞인 부담 없는 대화를 주고받았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에 대해 이야기를 하든지 아무래도 상관이 없는 한가롭고 여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였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거닐면서 이상한 빛을 띠고 있는 바다에 대해 이야기했다. 부드럽고 따뜻해 보이는 보랏빛 수면 위로 달이 한 줄기 금색을 띠고 흘리고 있었다. 두 사람 몹시 더운 날 해가 진 뒤 더욱 무덥다는 것도 화제로 삼았다. 그로프는 자기가 모스크바 사람이며 대학은 문과를 나왔으며 현재 은행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과 언젠가 민간 오페라단에서 연습을 했으나 도중에 그만두었다는 것, 그리고 모스크바에 집을 2채가 있다는 것 등의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페테르부르크에서 자랐으며 시집을 간 곳은 SC로 그곳에서 이미 2년을 살고 있다고 했다. 얄타에는 한 달쯤 더 머물 예정인데 남편도 기분 전환하고 싶어해 곧 뒤따라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자기 남편이 어디에 근무하고 있는지, 현청인지 아니면 현해인지 아무래도 설명이 되지 않자 스스로 그것을 우스워했다. 그로프는 또 그녀의 이름이 안나 세르게예프나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윽고 호텔의 자기 방으로 돌아온 그는 그녀를 생각하며 내일도 아마 그 여인을 우연히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침대에 들어가면서 그는 문득
그 여인이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순수한 여대생이었다는 것과 그녀의 웃는 모습이나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두려워하는 순진함도 아직 남아 있음을 눈치챘다. 틀림없이 그 여인은 난생 처음으로 이런 환경, 즉 낯선 남자가 엉큼한 마음으로 수작 건네는 상황에 놓여진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라고도 생각했다. 그는 또 여인의 가는 목덜미와 아름다운 회색 눈동자를 떠올렸다. 그건 그렇고 그녀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 그는 이런 생각을 하며 그대로 잠들었다. 첫 번째 챕터까지 보면 거의 삼류 소설 같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내일 두 번째 챕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